안녕하세요. 콘크리트 기사 실기 준비하시는 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4월 달에 콘크리트 기사 1차 필답평과 작업평을 쳐서 총 66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68점 아니면 66점이었어요. 겨우겨우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답형은 34점 받은 것 같고 작업형은 의외로 감점이 많이 됐더라고요. 32점을 받아서 총 66점 턱걸이로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 이제 시험을 치고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데, 그래야 기억이 많이 났을 텐데 시험을 치고 나서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장담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작업형을 만점을 받자라는 생각으로 작업형 공부를 이제 바로 시작을 해서 작업형은 정말 자신 있을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핀 지구생활에 업로드된 그 동영상을 보시면 그것만 작업형은 정말 그것만 보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32점이냐? 그것은 또 작업형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필답형 기출문제를 이제 봤는데 계산 문제가 3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배합 강도 구하기, 골재 입도, 수율 조정, T형보 설계 강도 구하기, 요 3문제가 나왔는데 배합 강도도 가장 복잡한 형태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율도 구하고 입도도 조정하고 하였던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간 배합 강도 구하기가 나왔고, 골재 입도 수율 조정이 그렇고 배합 강도 구하기는 이것도 이제 다 나오는 거. 제일 복잡한 형태.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 한 가지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그 한 가지 조건을 무시하고 그냥 아는 대로 풀었거든요. 그리고 3번 T형보 설계 강도도 이제 T형보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식에서부터 뭐 인장 구간인지 압축 구간인지 그것까지 다 나왔어요. 그리고 보통은 그 뭐였죠? 뭐죠? 강도가 MP, 뭐였죠? 이게 뭐 4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는 에타를 1로 쓰고, 아니면은 이 계산한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안 나오고 에타를 1로 쓰는 경우만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에타가 1이 아니었어요. 계산한 값을 넣었어요. 계산한 값이 아니라 표에서 주어진 값을 찾아서 응용해서 푸는 거였거든요. 요것도 한번 에타가 1이 아닐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계산 문제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 T형보 설계 강도 구하기는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앞에 T형보로 되면은 뒤에는 조금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압축 강도 하여튼 모든 것을 다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끝까지 이 시험지 칸이 모자랄 정도였어요. 그래서 막 튀어나와가지고 나중에는 엄청 개미만하게 조그맣게 써야 할 정도로 계산이 좀 복잡했어요. 그리고 이 계산이 복잡하다 보니까 몇 번을 다시 계산을 맞게 했는지 몇 번을 다시 풀어봤어요. 그리고 골재입도 수율 조정은 이제 가장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기출 문제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배합 강도 구하기는 그 조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거 몰라서 그냥 풀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다 5점, 5점, 5점 해서 총 15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건 맞췄다 했던 게 페놀프탈레인 용액 제조. 여기 2점짜리인가 3점짜리인가 그랬고, 묻힘 길이. 요것도 2점 정도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염화 물량 구하기가 나왔는데, 이건 항상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헷갈렸어요. 앞에 하여튼 요거 좀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맞았어요. 나중에 이제 찾아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좀 긴가민가한 문제들이 나왔어요. 대부분이 이제 필기에서 들어본 문제긴 한데, 이 기출 문제는 없는 문제도 있었고, 또 어떤 거는 하여튼 이게 좀 긴가민가, 너무 잘 아는 거라 가지고 공부를 안 한 부분이 있고, 뭐 요런 것들이 한 30점 정도가 약간 긴가민가한 문제들. 그래서 이 필기에 공부했던 기억들을 막 쥐어 짜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다, 뭐 처음 듣는 소리는 아닌데
이게 조금 기억력이 가물가물한 문제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런데 정말 잘 이건 완전 틀렸다고 생각한 게 이 세 문제가 있었는데, 슬럼프 콘 크기 및 오차. 그러니까 슬럼프 콘을 구하는 문제는 있었는데, 크기가 나온 게 아니라 오차가 나왔어요. 이게 기출문제에는 크기가 나와 있고, 크기 가로가 돼 있고, 오차는 그냥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 크기만 이제 구하는 공부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차가 나오는 문제가 6점이었어요. 세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요거는 틀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의 침해 오차. 이것도 기출문제 보기는 봤어. 하지만 오차는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나왔긴 나왔지만 공부를 안 해서 틀린 것 같고, 이 침해 오차는 기출문제 답에 이게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확실하게 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오차가 또 6점인가 4점짜리가 있었는데,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오차. 듣도 보도 못한 오차가 한 또 6점 정도 있어가지고, 이 세 문제는 확실하게 틀렸던 것 같아요. 3, 6, 18, 18점이 날라갔어.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30점이에요. 필기에서 나왔던 게 한 20점 정도 되나 보다. 20점. 그리고 실리카듐의 특징인가 뭐 요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긴가민가 기출문제에서는 안 나왔던 무슨 실리카듐의 특징인가 하여튼 무슨 시멘트의 특징 같은 게 한 2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내가 안다고 이제 풀었던 게 이걸 다 맞다고 본다면 이것도 감점이 있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안다고 푼 게 15점과 이 6점과 6점. 그래서 확실하게 안다고 푼 게 21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 자칫하면은 좀 이제 불합격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작업형을 40점을 꼭 받자 라고 결심을 하고 작업형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기에서 나온 문제가 한 20점 정도. 그래서 여기 확실하게 안다고 푼 문제가 20점 하고, 확실하게 틀린 게 한 20점 정도. 이렇게 해서 총 60점을 이제 구성하고, 결국에는 이 긴가민가한 문제에서 좀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34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작업형 문제는 확실하게 이게 그 풀이하는 거는 답은 확실하게 100점을 받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왜 32점이 나왔냐? 이게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는 과정에서 뭐 요런 과정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기포를 빼는 과정 있잖아요. 기포를 빼는 과정을 이 감독관이 보질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이거 왜 안 보지? 이러면서 좀 머뭇머뭇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러면 감독관이 봤으니까 넘어가라고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그 슬로프를 측정할 때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멈춰져가지고 이게 흘러내리지가 않아요. 그냥 된반죽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30cm 그대로야. 그런데 이걸 갖다 측정하려면 이걸 조금 두드려 주던지 뭐 이래야 되는데, 또 뭐 그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감독관이 해주셔야 될 부분을 안 하니까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머뭇머뭇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감점을 하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소피가 또 이런 걸 또 처음 해보지 않겠습니까? 언제 콘크리트를 비벼봤겠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계속 비비는데 이게 적당하게 비벼지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언제까지 비벼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비비고 있으면 약간 이제 언제까지 비벼야 되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제 측정할까요? 이렇게 약간 물어본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관이 거기서 감점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래가 아니라 시멘트가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 시멘트가 색깔이 갈색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시멘트인지 흙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이 계산 문제를 제일 먼저 푼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멘트인지 뭔지 모르니까 이게 시멘트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요런 거에 감점이 되지 않았냐. 여러분들은 이거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다음 단계로 그냥 착착 진행을 하세요. 다음 단계로 착착 진행을 하면은 이게 다 안다고 생각을 할 텐데, 약간 왜 이 부분 안 보시지? 뭐 요렇게 다 알긴 알았는데 보는 걸 제가 감독관을 기다려줬던 요런 부분 때문에 감점이 되지 않았나. 여러분들은 그냥 착착 진행을, 자신 있게 착착 진행을 하시면은 소피의 지구생활에 나와 있는 그 작업형 문제를 다 꼼꼼하게 푸시고, 요거 이제 실제로 이 작업형을 착착 진행을 하시면 아마 만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총 66점으로 합격을 했는데, 요 부분은 좀 억울해요. 40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계산 문제 포기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소피도 필기에서 계산 문제를 포기했어요. 필기에서는 계산 문제 포기하세요. 계산 포기. 이렇게 해도 소피는 89점을 받았어요. 계산 문제 다 포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산 문제 간단한 건 풀어요. 간단한 거. 근데 뭐 T형 보니, 몸 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포기하세요. 포기해도 점수는 충분히 나오니까 그건 포기를 하셔도 돼요. 필기하실 때는. 하지만 실기할 때는 계산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정말 계산 문제 못하겠다, 포기하겠다, 그러면 그 T형보 뭐 요런 거는 포기하세요. 근데 반드시 수율이라든지 골재 문제라든지 뭐 요런 건 간단하니까 절대 포기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뭐 T형보 구하는 뭐 요런 걸 포기하셨다 그러면 범위를 넓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필기에서 나온 이론 있잖아요. 이론을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꼼꼼하게 공부를 못하겠어, 그냥 기출문제 풀고 들어가겠어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계산 문제를 반드시 포기하시지 마시고 가장 복잡한 문제까지 다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만 보셔도 60점은 가까스로 넘어서 합격권에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반드시 가장 복잡한 것까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 나온 그 단답형 문제들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60점은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작업형에서 거침없이 하시라. 그 감독관이 나를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침없이 작업형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